환단고기는 왜 위서인가? 이번 시간에는 환단고기가 민족 역사서가 아닌 사대주의 사관을 이은 위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자국의 비밀 시리즈 36편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너무 시리즈가 길다 보니까 왜 환단고기가 위서인지 제대로 말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만 년 전에 이제 천산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개벽이 있었거든요. 7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한 개벽이 있어서 거의 인류가 거의 멸종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천산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9,000년 전 환인시대로 이제 축소 왜곡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000년 전 대왕조 환웅신시시대가 있어요. 이때는 신석기 혁명시대인데 이거를 약 6,000년 전 환웅시대로 축소 왜곡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때 이 6,000년 전 환웅시대가 복희시대예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복희는 황홍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6,000년 전 환웅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같은 인물로 보여요. 근데 복희를 또 중국 한족 조상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달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군자국인데 사대주의 사관에 왜곡된 그 역사서에는 군자국 기록이 안 나와요. 삼국유사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환단고기도 그런 그 사대주의 사관을 따르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국이 싹 지워지고 요임금 때 단군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기록에는 고조선이 전혀 없어요. 군자국에 대해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자국이 일만리를 다스렸다 그러죠. 만방을 다스리기도 하고 일만리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환단고기 같은 책은 이제 고조선을 만주로 한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서라는 겁니다. 사기에 나오는 오제의 역사는 사실 우리 군자국의 역사인데 그것을 한족 역사로 이제 취급을 해서 그 한족에 상납하고 304년 늦춰가지고 BC 2333년에 요임금 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은주가 고조선의 이제 제후국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속국인 제후국인 요임금 때 세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임금은 하은주 이전이긴 하지만 배달국이 제후국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후국 임금 기준으로 연도를 잡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언제 당선이 됐어요. 그 당선 일자가 서울시장 몇 년도 임기에 당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사서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죠. 이렇게 요임금 때 단군이 조선 세웠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7만 년 전 천산시대에 대해서는 삼성기전 하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7세를 전하여 영년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전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국내 환단고기 추종자들은 63,182년을 버리고 3,301년을 택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세가 63,182년을 전했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믿기 어려우니까 못 받아들여서 3,301년을 택한 것 같은데 7세가 3,301년 전했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7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7만 년 전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12,000년 전 대왕조 환웅의 신시시대를 약 6,000년 전 환웅시대로 축소 왜곡을 하죠.
그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12,000년 전이라고. 이때가 신석기 혁명 때인데 이 1세대 문명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고고학 책에서 12,00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개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벽이 있었고 인류 문명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문명이 탄생을 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서 갑작스럽게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신석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신시시대예요. 우리 기록에. 그래서 그때 농업이 생기고 거주를 하면서 이제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문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바뀌죠. 토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6,000년 전 환웅시대로 이제 축소 왜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루가 뭐 토기를 만들었다고 단군의 장남인 부루가 토기를 만들었다고 왜곡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문명 후진국으로 되는 거죠. 12,000년 전에 이미 생겼는데 그것이 4천 몇백 년 전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중국에는 어땠어요? 청동기가 이미 있었어요. 화려한 청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제서야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대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키 괴베클리 테페라고 검색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12,000년 전 유적이에요. 이때 종교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사기에도 비슷한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농업의 흔적도 발견이 되고 이제 거주 흔적이 발견이 된 거죠. 이전에는 뭘 했어요? 수렵 생활을 했어요. 신시라는 게 뭐예요? 도시잖아요. 도시 생활을 12,000년 전에 했다고 유적에서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괴베클리 테페 말고도 여러 유적이 10,000년 넘은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나군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수중 도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10,0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시시대 유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시시대를 6,000년 전으로 줄여놓은 게 환단곡이다 이 말이죠. 신시시대는 홍익 인간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12,000년 전에서 한 6,000년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래요. 평화시대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6,000년 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수메리아 문명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 전의 환웅시대는 홍익인간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단고기 기록은 틀렸다 이 말이죠. 규원서와 태시기에도 걸천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11,000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12,000년 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규원서와 환단고기를 비교할 때 고고학과 일치하는 것은 규원서화라는 거죠. 환단고기는 아니고. 세 번째, 로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희가 황홍씨라고 나와요. 이렇게 황홍씨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황자가 환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록에 환웅이라고 나온 게 중국 기록에는 황홍으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이라는 글자가 오래된 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희가 또 천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제왕이다 그래요. 천왕이라는 거는 하느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 기록에도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하느님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로사에 나오는 복희가 이제 환웅이며 천왕이다. 인간의 제왕이다. 라는 것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6,000년 전에 환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연도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비슷한 시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단고기는 복희를 중국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 취급을 했어요. 한족 역사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희를 이제 깎아내리려고 이제 그렇게 쓴 거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배달고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쓰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고 쓰긴 했어요. 근데 중국 기록에도 보면 복희는 동의적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조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오제, 방위별 오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복희는 창제라고 나와요. 동쪽의 제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긴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단고기가 위서인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죠. 황제와 단군 왕검의 비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군자국의 비밀 34, 단군 왕검과 황제 비교, 환단고기 위서 결정적 증거와 군자국의 비밀 36, 사마는 어디인가 해서 다뤘어요.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환단고기는 BC 2333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보다 304년 앞서서 군자국이 개국을 했어요. 전 세계 이제 통일을 했거든요. 그게 BC 2367년이에요. 이거를 304년 늦춰서 이제 잡은 거죠. 잡은 이유가 뭐예요? 중국 역사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임금 때 단군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사기에 보면 요임금은 제에 들어가잖아요. 5제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죠. 단군은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군자국 비밀 12에서 17까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단군은 천군으로서 제사장이었어요. 그 천군 위에 천왕이 있었고 천왕 위에 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자국은 천제가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만방을 통치한 것이고 고조선은 단군, 즉 제사장이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만방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있다고 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대제가 이 남색 쪽인 창제로서 환검이고 중국에서 황제라고 이제 바꾸죠. 황인족 자기네 조상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제 역사를 헌납했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라고 바꿔서 나오는 거죠. 왜곡돼서. 자, 단군 왕검과 황제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군에 관해서는 우리가 삼국유사에 곰과 관련된 신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황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록의 유흥국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황제가 유흥국을 세운 게 아니고요. 유흥국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흥국이 홍산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홍산문화에서 이제 곰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유흥국이라고 보고 그것이 삼국유사에는 이제 곰으로 변해서 전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날 때부터 신령스러웠대요. 그리고 단군은 생이지신이라고 그래요. 같죠? 그 다음에 추대돼서 제위에 올랐다는 게 똑같아요. 왕에서 이제 천자로 이제 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기록에는 황제가 천자가 됐다 나오고 우리 기록에는 천제자라고 나와요. 같은 얘기죠. 광개토 대왕비에도 그 추모, 고주몽이 천제지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황제는 만국을 통일했다라고 나오고 단구왕검은 만방이라고 나와요. 규원사화의 만방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수를 했어요. 중국 기록에는 380년 이상 장수를 했다고 나오고 규원사에는 363년 또는 삼국유사 같은 데는 1900년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여기에 304년 더하면 2204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자국의 지속 연도와 비슷해져요. 자, 그리고 사기 오제봉기 등의 황제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등선을 한 거죠. 그리고 삼국유사 같은 데는 아사달에서 신선이 되었다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선인 왕검이라고 나오죠. 신선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등선한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호수가 있대요. 그 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월산에서 이제 구월산에 들어가 신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월산 밑에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천령 총동서신 정을 만들었다고 양쪽 기록에 나오죠. 그리고 둘 다 가짜 무덤이 있어요. 중국 기록에는 이 황제 무덤이 있는데 시신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냥 가짜 무덤이라 나와요. 등선했기 때문에 시신은 없다고 나와요. 우리 기록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리고 단군릉은 BC 2333보다 앞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단군한 건 무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복원한 거긴 한데 조선시대에도 이제 단군릉이 있었거든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룡거, 그 육교령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단군에는 안 나오지만 해모수 천재가 오령거를 타고 다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수도이전 여러 번 했다고 나옵니다. 양쪽 기록에. 그리고 황제 자손은 전욱 고향, 소금천 등이 있는데 이 전욱 고향이 고구려 조상이에요. 고구려 고씨 조상이고 신라 김씨 조상은 소금천이라고 삼국사기 등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군을 국조로 하죠. 그러니까 초상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제가 단군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임금 때 단군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소금천과 전욱 고향은 둘 다 요임금 때 단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단군을 국조로 삼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씨 족보에 단군을 시조로 하는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라 김씨 소금천을 조상으로 하는 김씨는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물론 신라 김씨 족보에는 소금천으로 써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중시조를 택한 거죠. 박씨 같은 경우도 박혁거세 해가지고 신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씨는 노자를 조상으로 삼는다고 신교청화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홍수. 요임금 때 대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하늘을 덮는 대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록에는 단군 때 대홍수가 있다고 그러죠. 같은 시기죠. 근데 황제가 장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요임금 때 황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 대홍수 이후로 그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군자국이 동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황제 때는 일대 창제일 때는 만국을 다스렸어요. 만방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치를 했는데 승천하신 이후로 제위가 그 부루가 아닌 순임금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불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다스린 지역은 일만리라고 사기에 나와요. 그리고 규원서에도 일만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많은 기록에 군자국은 일만리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군자국이 제2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환단고기는 안 써있죠. 왜? 사대주의 사관이 썼기 때문에 이런 걸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쓰여진 것이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는 그 전이거든요. 그 삼국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고조선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단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선인왕검은 단군 왕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국유사 이후로 갑작스럽게 고조선과 단군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대주의 사관을 계승한 것이 환단고기 등 여러 위서들입니다. 중국 기록에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군자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한서에 공자가 군자 불사지국인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구이는 구족을 말하죠. 구족은 이제 전 세계에 나눠 살던 이제 9종족이에요. 오색족을 포함한 9종족이에요. 오색족이 갈라진 9종족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구이가 구족이 전 세계에 몰려 살다가 천재가 나타나시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만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천재가 계신 곳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족이라고 했고 또 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자국을 이뤘던 9종족을 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 등에도 봐도 백색족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레몬유치의 군자국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일천리, 동서남북 이천리에 이르는 나라였다고 해요. 그런데 관자에 천자는 사방 천리인 이천리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군자국은 천자가 다스리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황제는 천자라고 했고 당구왕검 천재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군자국이 그런 천자가 다스리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자의 하은주 3대는 천리를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은주는 천자가 다스리던 제국이 아닌 군자국의 제후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은주 3대 동안 칭제를 하지 못했어요. 200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칭제를 못했어요. 왜? 군자국에 천자인 제가 다 있으니까 칭제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은주도 역시 우리 조상들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군자국 비밀 1과 군자국 비밀 4, 하은주는 제후국에 나와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하은주 3대 2000년 동안 칭제를 못했으니까 군자국이 2000년 이상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원사화에 1만리가 나오고 47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군자국 기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조선이 아니고. 논어정의의 구인은 고려라고 했어요. 산해경에 나온 것처럼 한반도를 포함함을 알 수가 있죠. 신당서에도 신라가 군자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주원류고에 의하면 신라도 삼국통일로 만주 일부를 차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국은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발행한 그 무슨 세계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군자국을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놨어요. 그런 것이 사대주의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다는 군자국을 아메리카로 옮겨놓는 게 사대주의 사관이라는 거죠. 태평화랑에는 군자국이 사방 천리 영토에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국은 직접 통치 영역이 사방 천리예요. 그러니까 이천리 영역이고 그 만리에 통한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제후국들 포함해서 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1만리는 규원사회도 나오고요. 규원사회 1만리 나온 것이 중국 기록과 같기 때문에 규원사에 나온 47대는 군자국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환단곡에 나온 대로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고. 자, 그리고 열자에 보면 중앙국의 전체 통치 면적이 1만리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군자국은 원래 중앙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앙국을 군자들이 죽지 않는다 해서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이제 말했고 그걸 줄여서 군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맹자의 순임금은 동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임금이 사기에 의하면 1만리를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수는 군자국이 제왕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같은 데는 제수는 우리 역사에 넣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수는 1만리를 다스렸는데 고조선이 있을 땅이 어딨냐 이거예요. 1만리는 어느 정도 영역이냐면 현재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 만주하고 시베리아, 몽골까지 다 포함한 게 1만리예요. 근데 만주의 고조선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의 고조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이 속국이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제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치게 되면 한족의 역사라고 치게 되면 고조선은 출발부터가 속국이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대주의 사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사기도 왜곡됐다 그래요. 그런데 한족이 쓴 거잖아요. 이게 사마천이 정확하게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나라 때 써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동이족인 순임금이 일만리 다스렸다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그쵸? 오히려 만주 몇천리라고 해놓은 게 왜곡이죠. 이 여러 군자국 기록들을 보면 군자국은 동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동이족이 나라예요. 응? 그리고 일만리에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사는 동이족이 다스렸다라고 여러 중국 기록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게 환단고기 삼국유사 같은 사대주의 역사서란 말이에요. 대종교에서 1918년도에 사책합부라는 경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 책에 신사기가 실려 있는데 현재의 신사기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해가 있는데 주해를 쓴 사람이 계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립의 환단고기와 많이 다릅니다. 그 1918년도에 실린 내용은 1938년도 그 신태윤의 3.1신고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중앙도서관 그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원문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신태윤의 3.1신고에 나온 신사기이고요. 신사기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8년도에는 개화라고 되어 있고 38년도 번에는 개연화라고 이름을 다 써놨죠. 크게 확대를 해보면 개연화해라고 되어 있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씨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죠. 그리고 대종교인들이 1918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30만 명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개씨라면 분명히 개연수와 최소한 친척이거나 형제이거나 아니면 개연수 본인이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철을 보면 처음에 이름이 나두영이었어요. 그러다 나인영으로 바꿨다가 나철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대종교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개연수 역시 이기 선생을 통해서 대종교인들과 연관을 맺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씨인 성은 똑같고 연순대 연화로 바뀐 거죠. 물론 한자는 좀 다릅니다. 연자가 한자가 좀 다른 걸 썼더라고요. 국학연구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개연수와 개연화는 다른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너무나 비슷하고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최소한 형제지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정도로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얘기죠. 당시 대종교 원로들이 상당히 많고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이대 종사 김교훈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지금 보면 저서가 이제 신단민사, 신단실기 등을 쓰실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1885년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렀다고 하죠. 신사기가 이제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도 이 김교헌 님이 이제 좀 고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개연화라는 사람한테 해석을 맡겼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설 중에 오색 쪽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현재 이유립의 환단고기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1918년과 1938년도 당시의 기록이고 이유립은 환단고기를 원본을 분실한 다음에 기억으로 재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냐는 것이죠. 이유립에 의해 환단고기가 출판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발로 쓴 반동북공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정훈 님이 지은 책이고 이 책 뒤편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아무튼 1918년도와 1938년도 대종교 기록에는 이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유리의 환단고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태백일사에서 베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그 33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증거로 봤을 때 환단곡이 역시 대종교인들에 의해서 공개된 거고 이 신사기 역시 대종교인들에 의해서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다면 원본이 있는 1918년도와 1938년도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유립의 환단고기는 원본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원본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나라는 한족 역사가 아니죠. 우리 조상 역사입니다. 북방민족 역사죠. 이 요나라 기록에 단군조선 빼고 기자조선을 이었다고 했어요. 왜 고조선은 뺐을까요? 소금전씨의 신라김씨 후예라는 금나라와 청나라는 단군조선 언급이 없어요. 그 만주원료고에 보면 숙신인 주신을 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단군을 시조 삼지 않았어요. 고조선 단군보다 이전 인물들인 황제후손 소금창과 제전욱 고향을 시조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을 찾으면 사대주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세계 만방통치 황검의 군자국을 지우고 만주 고조선으로 한정하며 조상도 팔아치운 사대주의 사관이 1000년 이상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환단고기 추정자들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사군이 위만조선 위치인 현재 천진 쪽으로부터 후기 기자조선 위치인 요동까지 있었다는 게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친일사학은 이를 부정하고 한반도 평양으로 옮겼고 단군조선도 신화라고 부정을 합니다. 군자국이 1만리라고 동이족인 순임금이 1만리 다스렸다고 사기 등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 삼국유사, 환단고기 등 사대주의 사관에 빠져 1만리 군자국 역사를 지우고 몇 차례 만주 고조선을 내세웁니다. 친일사학이나 사대사학이나 둘 다 우리 역사를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대주의 사학이 식민사학을 욕하는 꼴이에요.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야겠죠. 그러려면 환단고기에 의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중국 기록에 남아있는 군자국의 역사를 되찾아야지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